부동산의 단기 매도는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1년 안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70%, 2년 안에 매도를 하면 60%를 내야 하는데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를 여타 다른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 6%에서 10억 원 초과인 경우 최대 45%의 세율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사업자는 주택 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주택 신축 판매업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부동산 매매업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매매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매나 투자 등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장기로 들어갈지 아니면 바로 팔지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욕구이지만, 사실 바로 팔기에는 세금의 중과가 너무 커서 단기 매매는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이익이 너무 적어서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세법의 기저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동시에 매매 사업자 제도와 그에 따른 세법도 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도 장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투기적으로 과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경직돼서 시장이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그러한 정책들을 잘 이용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매나 매매로 주택을 2억 원에 사서 단기로 1년 안에 3억 원에 팔게 된다. 그렇다면 1억 원이 남게 되고 거기에 70%의 세율이 매겨지게 돼요. 그런데 7천만 원을 다 매기냐? 그건 아니고 취득에서부터 매매 과정에서 들어간 필요 경비는 감하고 거기에서 양도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보통 경우에 따라서 팔 때 제값을 받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좀 고쳐서 깔끔하게 사고 싶게 팔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샤시나 발코니 확장 공사나 난방시설 교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보일러 같은 거요. 뭐 이러한 세법에서 인정한 경비를 빼고 남는 금액에서 70%의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1억 원의 차익을 내고 경비를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인정받아 갖고 9,800만 원이 양도 차익이다 하면 9,8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70% 6,685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668만 원도 빼면 2,146만 원 정도가 남게 되네요. 2년 안에 팔았을 경우 60%의 세율로는 6,303만 원의 세금으로 3,197만 원이 남게 됩니다. 어떠세요? 받아들이실 만한 수익이신가요? 물론 실제 과세는 담당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감면받는 필요경비의 범위도 개인보다 더 넓게 인정받아 적용이 됩니다. 경비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교체 비용이나 도배, 이자 비용, 인건비 등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로 매도하게 되면 1억 원의 차익에서 500만 원의 경비 전체를 인정받는다고 해볼게요. 9,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35%의 세율로 3,325만 원, 누진 공제가 1,490만 원이 되니까 그걸 빼면 1,835만 원의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좀 전에 개인이 얼마 세금이었는지 기억이 나신가요? 둘을 비교해보면 1년 안에 단타 매각을 했을 경우 개인은 6,685만 원의 세금으로 2,146만 원이 남게 되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3,600 이상이 적은 1,835만 원의 세금으로 7,665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떠신가요? 받아들일만 하신가요? 양도 차익이 더 클수록 세금의 편차는 더 클 것이고, 사업소득세는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더라도 45%의 누진세 캡이 있어서 이 점은 참고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단기 매매 시 매매 차익이 1억 원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할 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물건을 사거나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데, 시세가 비교적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만약 1,400만 원의 매매 차익이 났다 하면 매매 사업자인 경우 6%의 세율, 즉 84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일반 개인인 경우 뭐 단순 계산으로 70% 하면 9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차이가 참 큽니다. 5천만 원의 차익이다 하는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 15% 750만 원을 내고 4,250만 원의 수익인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70% 3,5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1,500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실 때에는 꼭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생각해 보실만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단점이었던 사업자와 법인에게는 주택 취득할 때 대출을 정책적으로 많이 막아놨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는 추세인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매매 사업자도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적용되는 범위도 있고 좀 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종합소득세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본인의 수입과 합하여 구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연간 매출이 3억 원이 넘으면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기정료도 지불을 해서 세무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비를 확인하셔서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는 범위는 비조정 지역 내에서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적용이 안 되어서 일반 양도세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념으로 딱 보시면 되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신경 쓸 것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작은 규모의 금액의 단기 매매는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하지만 매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의 현재 소득과 비교해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고려하실 때 필수 체크리스트 3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입니다. 두 번째, 고려하시는 투자 지역은 비조정 지역인가 입니다. 세 번째,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나의 과세 표준 구간은 어디인가. 이상 비비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